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제가 아직 편도음이 낮지가 않아서 목소리가 조금 작게 녹음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제가 뭐 며칠 좀 지나면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이제 영상을 지금 여러 개로 쪼갤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번 영상 하나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전기술이랑 BHI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두빌, 한전기술, BHI 순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는 뭐 BHI 영상만 원한다 하시면은 뭐 두빈이나 한정기술 쪽 스킵하고 BHI 쪽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제가 좀 최대한 여러분들 좀 편의에 맞게 조금 분할해서 영상 촬영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이제 오늘 5.80 사실상 오늘 뭐 원전주들은 사실상 어제 빠진 거 그냥 복구하는 정도 선에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뭐 글로벌적인 이제 이슈나 그리고 이제 좀 단발성으로 움직였던 것 좀 이런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그냥 딱 몇 문장으로 줄여라 이렇게 하신 딱 말씀을 드리면 불친절했어요 종목이. 예, 불친절한 겁니다. 왜냐면 사실 오늘 같은 날 그냥 91,400원 두빌 기준으로 91,400원 위쪽에서 끝내버리면요. 어제 순간적으로 등장했던 윗꼬리 라인을 덮어버리면서 종료가 되면 그냥 수복 좀 멈춰 있으면 어때? 좀 멈춰 있으면 어때? 신경 안 쓰인단 말이야. 왜냐면 애초에 윗꼬리 덮는 양봉이 등장했다라는 거는 매물 자체를 한 방에 걷어가 버렸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호가창으로 뭐 몇 칸 차이 안 나요. 근데 몇 칸 차이 안 나는데 그냥 차이가 나냐 안 나냐 해서 일단 난다 쪽으로 가버리니까. 일단은 그래서 뭐 얼마 안 모자라잖아. 근데 모자라 안 모자라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모자란 건 사실이거든. 근데 원래 친절한 종목이 아니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 프로그램 특히나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는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되게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속임수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런 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냐? 한정기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두 배의 눈치를 봐야 돼요. BHI는 코스닥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ETF 때문에 약간 별개로 따로 설명드릴게요. 오버슈팅이 한 번씩 나왔던 애들이야, 걔네들은. 위쪽으로 한 번씩 쭉 치고 나갔다가 탁 빠지는 모습이 나온 애들이라 걔네들은 막 성급하게 지들이 먼저 치고 나가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원전 쪽 자기가 분위기 주도하겠습니다 해서 빵 치고 나간다? 시총이 작아도 그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두 빌이 멈춰버리면 그거 보고 이거 뭐지 하고 그때 가서 반응을 해야 돼. 이미 반쯤 끌어올렸어. 돈 써서 끌어올렸는데 갑자기 두 빌이 막 밑으로 가. 그러면 이제 어떡할 거야? 답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빌이 차라리 확실한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는데 두빌 애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두빌 움직이는 애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 호가창 물량 계속 야금야금 받아먹는 건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거의 2시간을 그냥 세워놨습니다 종목을.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뭐 사이드카 터지고 난리 났죠. 뭐 어제도 사이드카 오늘도 사이드카 난리도 아닌데 시장 자체가 뭐 급등한 건 아니야. 근데 솔직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서 있을 만한 자리에서 서 있던 건 아니에요. 왜 여기 서 있지? 약간 이런 자리에서 서 있었단 말이야. 야금야금 잘도 받아 먹었어.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이 걷어갈 물량들 때문이에요. 예, 왜냐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걷어가려고 이제 작정을 한 물량, 그러니까 본전 매도만 유도를 해도요. 지금 300만 주 정도 나옵니다. 그냥 대충 계산해도. 왜냐면 거의 400만 주 정도인데 사실상 이제 오늘 100만 주 정도 물량 걷어갔으니까 거의 본전 물량만 받아낸다고 해도 앞으로도 300만 주 가까이를 더 땡겨올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하락의 원인 자체는 뭐 여기저기 다 끌어다 쓰거든요. 두빌이 내려갈 때는 이유를 되게 끌어와요. 진짜 뭐 뉴스케일 파워나 이런 종목들 어제 막 급락했다고 얘기 많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걔네들은 그냥 올라갈 때 그냥 상승 명분으로만 좀 쓰는 거지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걔네들은 제가 어제 새벽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미장 열리는 거 보고 브리핑 어느 정도 해드리고 제가 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얘네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악재가 하나 떠 있어요.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책적으로 그러니까 뉴스킬 파워가 작작작 터져가지고 그냥 오클로랑 같이 SMR 미국 SMR 신뢰성 문제로 내려간다. 근데 얘네들은 SMR이요. 지들이 100%뭘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SMR이에요. 쟤네들 원전 시공 능력이 바닥입니다. 미국이 진짜 생각보다 원전을 못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 수준이야.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손 벌리는 거고 그래서 만우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자,
이런 와중에 내려갈 때는 항상 글로벌 악재거나 내지는 그냥 국내 증시 악재 이쪽으로 많이 끌고 가요. 그래서 일봉으로 놓고 봐도 사실 뭐 이럴 때 빠졌을 때만 유일하게 이제 찌라시죠. 거의 그냥 악성 찌라시로 갖다 때려버린 거. 그러니까 요거 한 방 제외하면은 애가 이렇게 눌릴 때 보면 사실 시장 분위기 타는 거 딱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너무 쏠리니까 원전이 쉰다. 내지는 그냥 증시가 전반적으로 눌리니까 같이 눌린다. 어제 같은 날이죠. 대표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외부에다가 끌었어요. 악재를 계속 끌어다 쓰는데 상승 이유는 딱 하나야. 어차피 상승 이유가 뭐 여러 개로 막 쪼개져 가지고 막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물론 엄청나게 쪼개져서 나오겠죠. 대형 원전부터 SMR까지 쪼개져야 되니까. 그런데 저 아래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거 2만 원, 3만 원대 말씀드리는 거. 이때야 뭐 모멘텀반 수급반이지. 사실상 시총 100조 원 라인까지는요. 그냥 수급 90이에요, 이제. 그냥 프로그램 애들이 돈 때려박으면 가는 거고 걔네들이 돈 안 때려박아주면 제자리에 서 있는 거고 걔네들이 갑자기 일부 물량 수익 실현 때리면은 음봉 뜨는 거야. 그냥 그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먼저 체크해야 되느냐? 그럼 프로그램의 의도만 일단 체크하고 보는 거야. 일단 모멘텀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흠낼 게 없어요. 어차피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원전 SMR 이쪽 모멘텀 자체가 앞으로도 향후 10년을 봐야 된다, 뭐 5년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간에 길게 잡는 의견들이 많지. 뭐 어떤 전문가가 나서 SMR은 수명 6개월입니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단발성이 아니라고 단기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초장기로가 넘어간다는 말은 가능을 해도 그냥 중장기 이하를 목표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매매 꼬이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야. 매매 꼬인다 소리밖에. 이제는 뭐 하이닉스 2, 3만 원 할 때 아무도 안 샀잖아. 이게 어떻게 가냐. 근데 결국 반도체 모멘텀 뒤에서 막 길게 터져서 올라가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원전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이런 가격대가요. 지금 보면 우리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막 고점이네 저점이네 하고 있잖아.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왜 싸웠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절에 들어가서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가서 지금 물량 쥐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보세요, 이건. 이건 시간 꽤 걸리겠지만 시간에 걸리는 시간이 수반되는 만큼 그에 따라서 수익률을 보장해 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이거 장중에 제가 브리핑 드린 건데 9만 원 복구했지만 진짜 기쁘지가 않아. 9만 원 폭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기쁘지가 않아. 왜냐면 오전에 그렇다 해서 쉽게 올려줬어요. 그렇지도 않았어. 엄연히 말하면. 정도껏 이게 얘네들이 수급 우겨넣기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수급을 우겨 넣는다라는 거는요. 그냥 돈을 때려 받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매도를 강제로 이끌어내겠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매도를 많이 해줘야 돈을 때려박지. 아무도 안 팔면 돈을 어떻게 때려박아? 그러니까 돈으로 뭘 해? 살 수 있는 게 없는데 물량이 말라버렸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최대의 효율을 빼기 위해서는 이렇게 글로벌 충격 빵 하고 터졌을 때 바로 막 저항선 같아 보이는 거 넘겨주고 뭐한 거 넘겨주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턱 밑에 세우고 턱 밑에 세우고 턱 밑에 세우고 이거를 반복해요. 나중에 보면 다 넘어가져 있어. 근데 턱 밑에 몇 번 섰어. 그래 짜증나는 거야. 저도 짜증나서 한 소리예요. 기쁘지도 않고. 이제 갈 때도 되지 않았냐 프로그램 선생님. 저도 뭐 이딴 소리 하고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호재뉴스 떴다 해서 뭐 국내 가스터빈 뭐 몇 개 솔직히 여러분들 저런 거 어차피 나중에 뉴스 순서 외우지도 못해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뉴스 순서 외우실 수 있겠어요? 오래 들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어차피 못해 그런 거. 틀렸어. 이미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고. 똑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미래가 그래요. 그 원전 한 8개가 계약됐는데 그 순서를 내가 어떻게 외워? 중간중간 SMR 껴있어. 못 외웁니다. 그냥 얘 분위기 좋대. 얘 뭐 모멘텀 좋대. 앞으로 돈 많이 벌 거래. 실적 발표하면 좋을 거라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우리가 뭔가 작은 호재든 큰 호재든 눈에 보이는 명확한 호재를 기다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명확한 호재가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하게밖에 우리도 설정을 못한 채로 물량을 그냥 들고 가는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종목이 돼요. 이제 조금 세세한 부분을 좀 따져볼게요. 이제 뭐
제가 지금 영상을 지금 하루 정도 쉰 것도 있고 어저께 급락 나왔을 때는 제가 커뮤니티에다 글 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좀 세세한 장면을 좀 해드리자면 어저께 장 초반이 진짜 이게 괴물인 게 여러분들 보세요. 어저께 난리 났었잖아. 근데 얘는 장 초반에 팡 하고 치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여기서 매도세를 꽝 하고 두들겨 맞았단 말이야. 뭔가 매도세를 얘가 강하게 맞았어. 그러니까 프로그램 애들이 봤다가 이거 매도세 세게 떨어지는데 놔버립니다. 근데 일정 이상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 그것도 싫거든. 그러니까 반등 한번 주고 이렇게 되버려.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조금 의도가 조금 들어가 있지.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었느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어제 매매 동향 먼저 볼게요. 외국인은 매도가 없어요. 언제부터 뭐 12만 주, 뭐 이거 13만 주 이게 뭐 매도 물량 잡힌 거였어. 매도가 거의 없었어. 금융투자 애들이 때려버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ETF 자금이 갑자기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자금 나가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장 초반에 굳이 여기서 더 밑으로 내릴 생각이 없었어. 근데 얘네가 매도를 세게 때리니까 내린 거야 그냥. 그냥 방치한 거야. 근데 일정 이상 깨지는 건 싫거든. 거기서만 딱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장 왔어. 오늘은 어때요? 거래량? 여기 이거 맞아요? 거래량 너무 안 나왔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물량 크게 털 놈들이 그냥 갖다 털어버리니까 추적에서 거래량 안 나오는데 개인 투자는 물량만 이쪽으로 넘어갔죠. 어저께 이 정도 거래량 터져야 물량 이동이 100만 주 나오는데 오늘은 거래량 이거 나왔는데 120만 주가 넘어갔거든. 근데 기관 놈들 안 샀네. 주력적으로 매도했던 금융투자 놈들이 안 샀어 아직. 그리고 순수하게 외국인들만 개인 투자인 물량 그냥 쏙 빼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매도세를 계속 유도한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본전 매도를 시켜야, 그러니까 본전 매도라는 게 뭐 위험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본전에 나갔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본 구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매매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매매예요, 사실. 본전 매도는 그냥 매매 안 한 거랑 다름없는 거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주가가 치고 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신병 와요. 진짜 정신병 와요. 왜냐면 내가 저거 들고 있었거든. 내가 애초에 이 종목을 한 번도 들고 있었던 적이 없으면 올라가도 내가 이 종목을 선택한 적이 없는데 뭐가 아쉬워. 아쉬워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선택한 적이 있단 말이야. 돌아버리거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뭐 여기랑 비교해서 7%밖에 안 내려와져 있어요. 올라온 높이는 이거고 그런데도 계속 욕하는 안티가 많은 겁니다. 난 털렸거든. 또 늘어날 거예요. 더. 왜냐면 또 개인 투자는 물량 뺏기는 구조 또 들어왔잖아. 그렇게 내렸어. 자, 다시 들어 올렸어. 근데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거의 뭐 3시간이 걸려 있습니다. 그때도 뭐 시장이 뭐 서 있던 건 아니야. 살살 올라가고 있었어요, 시장. 브레이크가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3시간, 여기서 이렇게 3시간 브레이크 걸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항선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가 저항선이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어떻게 저항선이 돼요? 여기는 원래 저항선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애들 입장에서 이 밑으로 내리지 말아야겠다고 그냥 방어하던 자리예요. 그냥 방어선 라인이었다고. 뭐 최후의 방어선 이런 느낌도 아니야. 뭐 여기 깨지면 박살납니다 이런 구조도 아니야. 그냥 프로그램 애들이 지들이 이쪽 양봉에서 물량 걷어간 게 많으니까 그냥 이쪽에서는 방어를 하자 하는 이런 방어책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그냥 당일성 이런 리스크로 떨어질 거라는 걸 계산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내리면서 그냥 방치했다가 다시 올리면서 다시 물량 뺏어가는 방식 채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얘네들 매도는 이쪽에서 때려서 억지로 누른 건 여기였잖아. 브레이크 걸린 자리가. 그 다음에 하락 꽝 터진 다음에 상승에서도 브레이크를 여기서 걸죠. 근데 요거는 저항선이 부딪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애초에 거래량도 너무 안 나왔어. 얘네가 이거를 폭발시켜 버릴 거였으면은 오늘 이걸 터트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선물 거래량 같이 터트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제보다도 선물 거래량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애초에 오늘 이걸 터트려서 완전히 안정권으로 진입시킬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완전히 안정권으로 진입시킬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눈치 보던 중소형 애들도 어때요? 위로 쏘아 올릴 수가 있어 없어? 두산 에너빌리티 생각을 모르니까 지금 60조 원에 다다라는 지금 종목에 들어가져 있는 이 주도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생각을 모르니까 얘네도 굳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모양새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짜증나는 약간 이런 형태로 끝나버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글로벌 악재나 그러니까 외부 악재로 두들겨 맞았을 때 복구폭이 상당히 빠르게 등장합니다. 시간을 길게 끌지 않아요. 심지어 자체적으로 찌라시 악성 찌라시 떴을 때도 복구가 빨랐어. 예, 증시 쉴 때도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이런 구간에서도 그랬죠. 관세 전쟁 때도 먼저 치고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복구폭 나오는 정도까지는 얘가 빨리 보여줄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얘가 여기서 브레이크 한번 걸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직방으로 꽝꽝 뚫어주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물량들, 지금 이쪽 라인에 들어와 있는 물량들을 본전 매도 시켜버린 다음에 뒤쪽에서 당겨버리는 거. 이렇게 쓸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옵션 만기를 노리고 들어가는 거 감안해도 얘네들은 요 정도 라인에만 세워놔도 지들이 선물에다 세팅한 거 수익 크게 보고 나올 수 있거든.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 안타깝게도 또 설 연휴가 껴있죠. 설 연휴 전에 또 투매 일으키기 좋잖아. 이런 부분 분명히 이용할 거라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설문조사 돌린 건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영상을 못 올리고 이걸 이렇게 브리핑 해드렸잖아요. 이걸로 브리핑 해드린 건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제가 이거 투표를 요청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구독자님들이 투표를 해주신 건데 자, 비율이 어디가 제일 높아요? 지금 여기가 높죠. 7에서 9만 8천. 제가 이거 나누는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48%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투표 안 하신 분들 비율도 높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뭐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가장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서 이래저래 신경 쓰고 있는 라인은 이쪽에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그러면 어디야? 번역 자체가 지금 이쪽 라인, 얘 양봉을 스타트 필두로 지금 이쪽 라인에서 진입한 분들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들 좀 남아있겠죠. 본전 매도 안 하신 분들. 여기에 있는 비율 있는 분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에. 왜냐면 이거보다 평균 단가가 낮으면 사실 그냥 좀 여유롭게 기다려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뭐 투표 같은 거 잘 참여 안 하실 거야. 그러면 뭐야? 본전 매도 시킬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프로그램 있죠. 그 지금 저도 설문조사 하면서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데 수조원 돌리는 그놈들이 이런 거 연구 안 하겠냐. 걔네들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본전 매도 구간을 분명히 한번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본전만 오면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뭐 본전 오신 다음에 매도하고 내가 꼭 사고 싶은 종목이 있어.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가실 수 있어. 그 종목이 뭔지 모르니까 제가 무조건 두빌이 좋다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딱히 내가 뒤쪽에 내가 딱 계획해 놓은 플랜이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내가 본전 매도를 그냥 때렸다. 그 다음에 그냥 현찰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치고 나간다. 다시 살려고 보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어제 같은 날 이거 떨어지니까 이거 또 분명히 나왔죠. 21선 깨졌다. 근데 제가 어저께 글로 브리핑 드린 건 좀 제가 좀 아쉽긴 하죠. 전달력이 좀 약하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준선 라인에서 튀겨져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일 거다. 왜냐면 지금 원전주 라인 자체가 전부 다 기준선 라인 쪽으로 당겨지는 모습은 등장을 했는데 그렇다고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진 않았어. 어제 기준이에요. 이런 경우 다시 재상승 시도가 빠르게 등장한다. 부산 에너빌리티 기준 고점 갱신하는 데까지 분명히 양봉 두세 개로 쪼개버릴 거다. 이거를 그냥 한 방에 빵 해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분명히 이거 두세 개로 쪼갤 거다. 그러면서 최대한의 수급 우겨넣기가 들어갈 거다. 수급을 우겨넣는다라는 거는 결국 매도세를 많이 일으켜내서 그 매도세를 받아 먹을 거라는 건데 이게 가장 유력한 자리가 지금 이쪽 라인이라는 거다. 왜냐면 여기서 한 방 눌러버리면 눌려지면서 이쪽 라인이 하나 생겼으니까. 프로그램 입장에서도 어제 기관이 매도해 주는 거 왜 그냥 방치했느냐? 방치했다가 올리는 것만으로도 지들이 더 많은 물량을 수거해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본전 매도가 그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본전 매도를 시도했겠냐. 이런 자리 있고 이런 자리 있고 이런 자리도 있어. 계엄령도 있었어요. 그 앞에서.
본전 매도를 시도하신 분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그 본전 매도했던 자리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면 다 아쉬운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즉 유일하게 본전 매도하고 난 다행인 건가 하는 라인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본전 매도 한 다음에 얘가 한 번 눌렸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본전 매도 이후에 그 틀을 크게 깨지 않고 결국 추가 상승, 추가 상승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치 보는 종목이 한전기술, BHI,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절대 두산 에너빌리티를 배제한 상태에서 걔네들이 오버슈팅, 추가적인 오버슈팅을 내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두 빌이 갑자기 쉬어버리면 걔네들은 답이 안 나와. 이제 그 다음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본전 매도나 이런 것보다 특히나 이쪽에서 브레이크 걸렸을 때 이때 한 턴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여기서 또 박스 치면서 이렇게 끌고 간다. 물론 뭐 이때처럼 박스권으로 뭐 한두 블럭 정도 가져갈 수 있다. 뭐 가능성 0이라는 건 아닌데 올리는 애들 입장에서 살짝 다급한 모습이 조금 보이긴 해요. 다급한 모습이. 왜냐?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구간에서는 좀 딱 끌어올려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주식은. 갈 자리에서 너무 못 가고 이런 게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를 여기서 굳이 위에 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앞쪽 횡보 구간이 길고 눌림목 나와서 이렇게 횡보하는 게 아니라 앞쪽 횡보 기간 길다라고 말도 못해. 두산 에너비티 횡보 한 번 하면 분기 단위로도 하는데 여기서 눌림목 나오고 들어 올렸을 때 여기서 시간을 끈다? 투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 얼마 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움직임 나와줘야 돼. 근데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서 선택한 건 매수였고 어제 장에서 선택은 매도하지 않는 걸 선택했어. 얘네들이 조금 다급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전기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서 자, 두산에너빌티 끝났어요. 이제 한전기술 하는 거예요. 딱 모양새 봐도 얘도 딱 똑같아요. 기준선 라인까지 당겨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근데 한전기술도 그런 매매 동향을 바로 봐야겠죠. 한전기술 보면 어때요?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전기술은 또 의외인 게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가는 구조가 아니었어. 심지어 얘는. 왜냐면 요 음봉 때문에 사실 여기서 공포가 되게 세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주주님들이 느끼는 공포랑 한전기술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한전기술 주주님들이 느끼는 공포랑은 틀려요. 똑같이 고점에 있어도. 그 순간적인 고점에서 얘는 17%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왜냐면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 슈팅이라고도 못해. 그냥 시초가가 높게 잡힌 것 뿐이야. 갑자기 국내 원전 2개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빌미로 지금 여기서 어때요? 물량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다. 실제로 한전기술이 만약 물량을 많이 받아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쪽 라인에서 받아진단 말이야. 14에서 15 사이에서. 그럼 요 정도 올라오는 정도까지 왔다가 한번 눌렸다 다시 움직이는 이런 구조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요거를 계산해 보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날짜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움직인다. 이거를 여러분들도 아까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그렸던 그림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느낌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맞다라는 거야.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뭐 수급이 크게 꼬인 적이 있느냐? 딱히 없어요. 왜냐면 이때 이제 그나마 이때 이제 뭐 엄청나게 움직였고 하니까 27일이죠. 엄청나게 움직였고 했어. 근데 27일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50만 주가 넘어갔다라고는 해. 근데 누적으로 계산했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이거 털어가지고 뭐 했다라기에는. 얘네들은 그냥 갑자기 갭되니까 수익 실현해버린 거고 수익 실현했던 물량을 다시 아래에서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도 매도 못한 거야. 어제 같은 날도 매도 못한 거야. 지금 저 장대 음봉에 그러니까 이 음봉이 뭐 속임수 음봉이다 뭐다 해서 뭐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는 표현하지 않는데 이 음봉에 너무 많은 의미를 실지 마세요. 갭으로 볼린저밴드 위쪽까지 뚫었다가 내려왔는데 그 뒤로 추가 하락이 나왔어도 여기서 깨진 거는 그냥 글로벌 증시였지 한정기술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두빌 눈치 보이는 것, 눈치 보는 것도 보이잖아요. 같이 서 있잖아요. 같이 서 있잖아. 그럼 뭐야?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점 갱신하면서 넘어가려는 타임 잡았을 때 한정기술은 그거 보고 따라가도 물량 충분히 걷어내고 들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야. 이쪽 안에 있는 애들은. 왜냐? 얘는 시총이 작잖아요. 5조원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적정 가치를 계산하면 이거보다 비싸야겠지만 지금 이거밖에 안 돼. 어쨌든.
그러니까 훨씬 두산 에너빌리티에 비해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굳이 막 이거에 속지 말자. 같은 맥락으로 현대건설도 똑같아요. 오버슈팅 한번 나오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여기다 갖다 붙여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 근데 매매 동향 보면 어때요? 어제 외국인 들어왔잖아. 기관이 폭풍적으로 그냥 던진 거지 들어오고 있잖아 또 얘네들. 그거 왜 그러겠어? 얘는 오버슈팅 나왔을 때 23일이 오버슈팅 구간이잖아요. 오버슈팅 나왔을 때도 보면은 기관 애들이 윗골이 만들어 놓은 놈들이에요. 실제로 외국인 애들은 사고 있었단 말이야. 원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누적으로 놓고 보면 기관 애들이 물량을 잠가놓은 물량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거 물량이 어느 정도 수익 실현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받아가고 있는 쪽이 개인이나 뭐 이쪽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국인 라인이니까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야. 삼성기술도 똑같은 상황인 거야. 물량이 집어 던져지는데 그거를 받아먹고 있는 쪽이 프로그램 쪽이다. BHI요. 자, 여러분들 BHI. 오늘은 얘는 기관이 자꾸 들어오니까 왜 얘는 반대하실 수 있는데 BHI는 코스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전에서 이제 이 3인방 요 3인방이 지금 어때요? 전략방에서 매수 추천으로 나간 종목 3인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도 추천까지 안내 드리겠다라고 약속드린 3인방이고. 근데 BHI 같은 경우에는 기관 들어오죠. 근데 이유가 뭐냐? 코스닥 ETF 자금, 원전 ETF 자금이 지금 BHI의 상승 동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뭐 한정기술이나 두빌이나 이런 애들은 프로그램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BHI는 지금 ETF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죠. 그래서 약간 틀려요, 느낌이. 애초에 어저께 하락 나왔을 때는 기준선으로 당겨졌다라고 보기도 그래. 좀 떠있는데 뭘 당겨져. 그리고 오버슈팅이 없는데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당겨질 이유도 없지. 오버슈팅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바로 제자리 복구하는 데까지도 어려움이 없고 외국인 애들도 지금 물량 산 자리 보세요. 어디서 많이 샀나. 지금 외국인 애들도 물량 산 자리 보면은 이쪽 28, 29일 라인 있잖아요. 그럼 이쪽 라인에서 얘네들이 물량을 받았단 말이야. 개인 투자 물량을. 근데 이때 기관도 같이 받고 있었거든. 근데 기관은 계속 받으면서 정작 어제 같은 날은 투매 안 하고 외국인은 받아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원전주에 전반적으로 크게 관여를 하고 있는데 BHI는 기관 애들이 뭐 기관 투매나 이런 게 없이 그냥 ETF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네도 어느 쪽이 먼저 수익 실현하느냐 문제가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먼저 수익 실현하느냐 ETF가 먼저 수익 실현하느냐.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구간이 오면은 한쪽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양쪽이 동시에 양매도 때려버리는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 그렇기 때문에 BHI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애초에 코스닥에 있지만 회사 자체가 좋아요. 원전주들 막 진짜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막 되게 힘든 회사들 많잖아. 근데 BHI는 그렇지도 않아. 회사 괜찮아요.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중장기로 끌고 가기 너무 좋은데 가는 길이 이 모양으로 올라가는 길이면 사실 이럴 때 개인 투자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혼자. 이게 뭐야 이게. 아서 나 여기 있었는데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 그래서 그냥 우리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매수 매도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최소한 올 한 해에만 매수 매도가 4번 정도는 반복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4번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엄연히 말하면 두빌 때문이에요. 두빌이 한참 쉬었다가 한 번 쏘고 쉬었다가 한 번 쏘고 그냥 이런 식으로밖에 안 움직여주니까 결국 그 눈치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움직임에 반응하는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움직임을 보이기 전까지 얘는 눌림목 만들어 놓고 얘는 그 눌림목도 아래로 정확하게 만들잖아요. 그냥 꽉꽉 눌러버리잖아. 스타일 자체가. 질질 안 끌잖아요. 그러니까 꽉꽉 눌러버리니까. 근데 또 두산 에너빌리티 움직임 나올 때는 또 툭툭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용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ETF는 기본적으로 자금 자체가 약간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상승 가속도도 올려주지만 하락 가속도도 올려놔요, 쟤네들. 네, 하락 가속도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가파른 거야. 올라가는 각도도 ETF 때문에 가파른데 문제는 내려가는 각도도 ETF 때문에 가팔라. 그래서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원전 쪽은 제가 계속 중장기적으로 좋습니다. 모멘텀 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BHI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지금 뭐 전략방 기준으로는 뭐 세 종목 다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제가 촬영 기간도 되게 오래됐고 특히나 이제 또 전략방 기준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요. 평균 단가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애초에. 왜냐면 촬영 자체를 여기서부터 해놔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최초 추천 매수 추천가가 21,300원인데다가 그 다음 매수 추천가 그 다음 매수 추천가 이래가지고 막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막 해갖고 끌고 오신 분들이면 고비 중이신 분들도 많아. 두산 에너빌리티는. 근데도 내가 원전주를 전반적으로 난 믿고 있다 하셔서 뭐 한정기준이나 BHI까지 이렇게 풀로 세팅을 하셨는데 이 세팅이 똑같이 들어갔다 그래서 똑같이 대응한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거 가격 적어서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전략방에서는 BH를 내가 다 가지고 있고 BH에서 나 송기현 대표 생각을 믿고 그냥 그 방식으로 난 수익을 낼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BHI만큼은 그냥 제가 안내해드리는데 그대로만 따라오세요. 제가 매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면 거기서 매도하고 제가 또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들어가고 대응은 또 해주셔야 돼.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선택 권한을 드리잖아요.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굳이 이번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움직임 나오고 만들어주는 고점에 굳이 반응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평균 단가가 막 이런 데 있으면 무슨 의미야 여기서 눌리거나 말거나 그냥 끌고 가면 그만인데 하지만 대응해서 좀 수익 조금 더 늘려보겠다 하시면은 그대로 대응하셔라. 단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 이거는 절대 나쁜 방법이 아니다. 정말 속 편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목별로 비슷한 테마에서 비슷한 모멘텀으로 움직여도 대응 전략을 조금 다르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꾸준히 올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PHI 영상 제가 요새 꾸준히 올렸었잖아요. 그 부분을 강조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대응의 영역이다. 대응을 그대로 따라와 주셔야 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BHI는 진짜 그냥 생각하신다라는 것보다 그냥 제가 안내해드리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만 딱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전략방도 이제 제가 이제 원전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실시간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사실 묶어서 많이 브리핑을 해드려요. 네, 남북경합주도 지금 뭐 준비하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총 전체적인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약간 두빌 위주로 많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야. 왜냐면 궁극적으로 두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아무리 뭐 두빌이 뭐 올라가다 말다 막 특히나 속임수가 세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왜 안티가 많냐고요? 장대양봉이 떴어요. 프로그램이 샀거든. 엄청나게 샀거든. 보고 들어온 거야. 프로그램이 샀는데 떨어지겠어? 근데 눌러버려. 미치는 거야. 내가 샀는데 여기가 순간 고점일까봐 미치는 거야. 안 가네? 매도 때렸는데 올라와 돌아버려요. 애초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단타를 쳐서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마인드 자체가 안 통해요. 얘는 그냥 들고 버틴다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여기서부터 드리고 있는데 글쎄요 들고 버텼을 때 열매가 어때요? 달잖아. 뭐 할만한 거예요. 한정기술이나 BHI는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을 해야 되는 타점이 왔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냥 가격 적어서 여기서 매도하셔라. 그럼 그대로 따라와 주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평균 단가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그냥 4만 원 아래쪽에 있으면 그냥 끝에서 한 번 매도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평균 단가 4만 원 아래에 계시면. 4만 원 아래시면 이럴 때 한번 사셨다가 이럴 때 추가 매수 좀 하신 건데 제가 안내해 드린 걸로 그냥 들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이럴 때 있다. 지금 스트레스 받는다. 본전 매도만 조심. 한 방에 끝납니다. 본전 매도. 왜냐면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골판 다음에 들어올렸을 때 본전 매도 해버리면 그 다음에 골판 다음에 직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임이 좋게 떠요. 골판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전략방에서 그냥 송기훈 대표 브리핑을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 가격대 이게 월 9만 원, 3개월 2, 3만 원 저 이렇게밖에 운영 안 하고 있고 애초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략방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랑 이제 특별복구방이라고 해서 하나 있는데 특별복구방은 선착순 마감이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끝나거든요. 이제 끝나야지 모집하는 거고 지금 이쪽 방으로 다 모이시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 특별복구방이나 이런 게 열렸어도 일단 지금 원전이 움직이려고 각을 잡았을 때는 일단 원전 먼저 승부 보는 게 맞아요. 원전에서 일단 먼저 내가 승부수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저 월 9만원, 3개월 3만원 이렇게밖에 운영 안 하고 있고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항상 문자로만 안내를 드려요. 전 전화를 안 드리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뭐 BH나 한전기술 같은 쪽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대응 자리가 오면은 제가 즉각적으로 대응 안내 드려요. BHI도 얼마 전에 50% 지금 어때요? 그냥 그러니까 절반 비중 정도 수익 실현을 먼저 해버렸죠. 그냥 한전기술도 오버슈팅 등장하니까 그냥 50% 정도 수익 실현 해버리죠. 그냥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계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두 종목. 대응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그냥 송기훈 대표 함께 하겠다 하시면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대응량.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 책임지고 이끌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구나. 제가 이걸 알고 계속 안내를 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애초에 중장기 종목인데 솔직히 전략방 평균 단가 제가 그냥 공개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전략방에서 제가 안내해드린 평균 단가로 계산하면은 절대 이거 6만 원이 넘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투표를 했을 때 전략방에서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한 거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비율이 높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전략방에 계신 분들도 평균 단가 높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예전부터 저를 따라오신 분들이죠. 그냥 과거부터.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낮은 거야. 근데 요 근래 나 송기훈 대표 함께 할래 했던 분들은 평균 단가가 높게 찍힌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 그럼 뭐냐? 제 방에도 지금 본전 매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에도 심지어 중장기라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거 크게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런데도 저를 선택하고 오셨는데도 지금 본전 매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제 중심 잡아드릴 테니까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한 가입 방식 문자로 안내 도움드린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